안녕하세요. ETF 투자를 시작하려고 찾아보면 꼭 나오는 두 가지 용어가 있죠. 바로 KOSPI 200과 S&P 500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둘 중에 뭘 사야 하는 거야?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KOSPI 200과 S&P 500이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KOSPI 200부터 알아볼게요. KOSPI 200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가장 큰 200개 우량 기업을 선정해서 만든 지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 기업 20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이런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KOSPI 20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클수록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KOSPI 200도 크게 오르고 반대로 떨어지면 지수도 같이 떨어집니다. KOSPI 200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업종 분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IT, 반도체, 자동차, 금융,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서 한쪽 업종이 흔들려도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둘째, 한국 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KOSPI 200 지수가 오른다는 건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다는 신호고 반대로 떨어진다는 건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죠. 셋째, ETF로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 200개를 하나하나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 KODX 200이나 TIGR 200 같은 ETF 하나만 사면 200개 기업에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한국 대표 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셈이죠. 그럼 KOSPI 200의 장점과 단점도 알아야겠죠? 먼저 장점부터 볼게요. 첫 번째, 한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개 기업이 커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별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두 번째, 낮은 수수료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 관리 보수가 연 0.10, 2% 정도로 매우 낮아서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환율 걱정이 없습니다. 한국 원화로 투자하고 원화로 받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이제 단점을 볼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약 30%나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예요. 두 번째, 한국 시장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다각화가 부족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우면 같이 타격을 받죠. 세 번째,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낮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 장기 수익률이 낮은 편이에요. 이제 S&P 500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S&P 500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500개 대형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예요. 스탠더드 앤드 푸즈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한 기업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초대형 기업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S&P 500 지수가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S&P 500에 투자하면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S&P 500은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S&P 500의 특징을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첫째, 세계 최고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미국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아이폰은 전 세계에서 팔리고, 구글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아마존은 전 세계에 물건을 배송하죠. 둘째, 미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S&P 500은 그 미국 경제의 80%를 대표합니다. 즉, 세계 경제의 중심에 투자하는 거예요. 셋째, 장기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10년, 20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높은 선택지 중 하나예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S&P 500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ETF를 사면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TIGER 미국 S&P 500, KODX 미국 S&P 500 TR, AC 미국 S&P 500. 이런 ETF들은 한국 증권사 앱에서 일반 주식처럼 쉽게 매수할 수 있어요. 달러로 환전할 필요도 없고 미국 계좌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원화로 바로 투자할 수 있어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 ETF마다 수수료나 세금 구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매수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S&P 500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볼게요. 첫 번째, 세계 최고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리더들이죠. 두 번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입니다. 역사적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환율 변동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해줍니다. 네 번째, 글로벌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세계 경제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이제 단점도 봐야겠죠? 첫 번째,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미국 시장 하락 시 직격탄을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같이 떨어지죠. 세 번째, 세금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배당에 대해 미국에서 15%, 한국에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지수를 직접 비교해 볼까요? 먼저 구성을 보면 KOSPI 200은 200개 한국 기업, S&P 500은 500개 미국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 기업을 보면 KOSPI 200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고 S&P 50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죠. 장기 수익률을 비교하면 KOSPI 200은 연평균 약 5에서 7%, S&P 500은 연평균 약 10%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환율 영향은 어떨까요? KOSPI 200은 환율 영향이 전혀 없지만 S&P 500은 원달러 환율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달러가 강세면 추가 수익, 약세면 수익 감소가 될 수 있죠. 분산 효과를 보면 KOSPI 200은 한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고 S&P 500은 글로벌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KOSPI 200은 매매 차익 2천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S&P 500은 배당에 대해 15% 세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죠.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전략은
둘 다 투자하는 분산 전략입니다. 비율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KOSPI 200 ETF의 50에서 60%, S&P 500 ETF의 40에서 50%. 왜 이게 좋을까요? 첫째, 한국과 미국 경제가 모두 성장하면 양쪽에서 다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한쪽 시장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방어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월 30만 원을 투자한다면 KOSPI 200 ETF에 16만 원, S&P 500 ETF에 14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도 미국 경제도 모두 놓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투자 전략은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장기 투자자라면 S&P 500 비중을 더 높이는 걸 추천합니다. 역사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10년, 20년 장기로 보면 복리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달러 자산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노후 대비에도 유리합니다. 비율로 보면 S&P 500 60%, KOSPI 240%.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대로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KOSPI 200 비중을 높이세요. 환율 걱정이 없고 우리가 익숙한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비율로는 KOSPI 270%, S&P 530%. 이 정도면 안정적입니다. 중요한 건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실제 투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월 3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KODX 200에 15만 원 50%, TIGER 미국 S&P 500에 9만 원 30%, 배당 ETF에 6만 원 20%. 이렇게 구성하면 국내와 해외 분산이 되고 성장과 안정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ETF를 일부 포함하면 정기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죠. 이 비율로 10년간 꾸준히 투자하면 원금 3,600만 원에 시장 평균 수익률만 나와도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KOSPI 200은 한국 대표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로 환율 걱정 없고 안정적이지만 글로벌 다각화가 부족합니다. S&P 500은 미국 대표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로 장기 수익률이 높고 글로벌 분산이 되지만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론은 둘 다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한쪽에만 올인하지 말고 양쪽의 장점을 모두 가져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미래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